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. 음.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하고 국토부 협박이 있는데요. 둘 다 일단 1심 재판부의 사실 인정,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가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, 뭐 골프를 친 걸로 볼 수 있느냐, 그런 발언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, 이런 이미 확인되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문제 이전에 지금 그 두 가지의 발언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부터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. 1심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기억의 문제, 인식의 문제, 주관적 감정의 문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아 왔습니다. 되게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의견 표명, 가치 판단, 또 주관적 인식 다 같은 의미죠.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 판단을 먼저 할 겁니다. 두 번째로, 그러면 뭐 허위성에 대한 인식, 고의, 뭐 이런 단계적 판단을 하다 보면 이건 전례, 전 판례나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유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국토부 협박 문제는 오히려 앞에 김문기 처장 관련되는 것은 전부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국토부 협박은 유죄를 면하기 어려울 거다라고는 보는 시각들이 여전히 있는데, 저는 이제 그 부분도 달리 보는 게 앞에 뭐 그 김문기 처장도 대장동과 연관된 거고, 국토부 협박은 백현동과 연관된 건데, 그 발언들을 연계시켰을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 이런 건데, 국토부 협박 발언은 그 발언 딱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앞뒤 맥락상 국토부 협박이 어떤 경위로 있었고 어떤 협박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받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나열하면서 협박의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라 앞에 이런 압박들이 계속 있었고 당시 공공기반 지방이동 혁신도시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전체적인 어떤 압력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좀 과하게 표현한 거죠.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로 인정할 때는 그 발언 자체의 허위성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 맥락에서 큰 틀에서 사실에 맞으면 그걸 허위사실로 보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국토의 협박이라는 표현이 좀 다소 과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당시 국토부나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에 계속 공문 보내면서 압박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맥락에서 보면 무죄 가능성이 두 개 다 높다는 거고, 혹시라도 국토부 협박 쪽에서 유죄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거든요. 근데 이 방송, 김무기 처장과 관련된 방송하고 국토부 협박 발언의 국정감사, 이거 하나뿐이 아니지 않습니까? 당시 대장동,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모든 게 이재명 대표의 비리 사실로 언론 또 국민의힘의 비판이 집중돼 있었습니다. 그때 국토부 협박 발언 국정감사기관에 나왔다고 해서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았겠지만, 그리고 또 그게 국회 이 발언이 중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었지만, 그 발언 하나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과 관련된 어떤 비리 혐의가 없는 것 같다, 그 용도 변경은 정부가 시켜서 한 거니까 아무 문제 없겠다, 이렇게 판단될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.